본격 덕질하는 스토리텔러 스카이도슨트가 추천하는 6월 영화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6월 12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편입니다. 언제나 놀라운 상상력으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은 픽사 스튜디오. 지난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후속작이 이번 여름에 개봉하게 되는데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 라일리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때 우리들 머릿속에 감정이 살아있다면 어떨까라는 픽사 특유의 독특한 상상력이 더해지죠. 기쁨, 슬픔, 버럭, 까칠, 그리고 소심에 이르기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그녀의 머릿속 감정 본부는 혼란 상태였습니다. 본 작품은 전작의 사건들이 무사히 해결된 이후 이제 13살 소녀, 그러니까 완벽한 사춘기 소녀가 된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본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 따분, 당황, 부럽 등 새로운 감정들이 기존 감정과의 충돌이 예고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사춘기에 생기는 필연적인 방황이랄까요? 픽사 스튜디오 특유의 스토리텔링이 주는 상상력의 재미와 감동, 그리고 교훈이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작이 9년 전에 개봉했던 작품인 만큼 학창시절의 1편을 본 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이번 영화를 볼 수도 있겠네요.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를 찾으시는 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가족 영화를 원하시는 분, 혹은 픽사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인사이드 아웃 2편을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작품은 이번 6월 5일에 개봉한 영화 원더랜드입니다. 김태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등 최정상급 라인업을 자랑하는 한국형 SF 영화 원더랜드. 생각해보면 최근 국내 영화 산업에서 SF 장르의 흥행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는 별개로 비주얼, 연출, 각본 등의 아쉬움으로 인해 국내 관객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원더랜드는 어떨까요? 근미래 시점을 배경으로 한 본 작품은 죽음 혹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상세계에 만들어내 소통하는 서비스 원더랜드를 그 핵심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재 선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요. 깔끔하고 모던한 작품 전반의 디자인과 더불어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SF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따로 있으시다면 혹은 한국형 SF 작품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이 작품 원더랜드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이번 6월 6일에 개봉한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입니다. 마틴 로렌스와 윌 스미스가 보여주는 환상의 경찰 콤비 시리즈 나쁜 녀석들. 이번에 개봉한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는 전작 나쁜 녀석들 포에버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데요. 사실 참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형사 콤비가 일련의 사건에 얽히고 그 과정에서 시원한 액션과 유쾌한 말장난이 섞이면서 신나는 액션 영화가 탄생하죠. 그럼에도 작품의 주연을 맡은 마틴 로렌스와 윌 스미스가 보여주는 명불허전의 매력이 관객들을 자극합니다. 또한 액션 시퀀스의 연출에 있어서도 시리즈를 관통하는 독창성이 이어지며 오락 영화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 개봉 이전, 정확히는 오스카 시상식에서 본작의 주연 배우인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을 폭행한 사건 이후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사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그 모든 스캔들을 날려버릴 것 같네요. 이번 여름 가벼운 마음으로 볼 영화를 찾으신다면 시원한 액션과 유쾌한 티키타카가 가득한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작품은 이번 6월 5일에 개봉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사실 본 작품의 마케팅 방법이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박평식 평론가가 무려 10년 만에 9점을 주는 작품이 개봉한다고? 칸 영화제에서 2등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도 수상을 했다고? 대체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지죠?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이면서도 잔인한 역사를 다룹니다. 말 그대로
비인륜적인 학살의 현장, 그곳 바로 옆에 사는 한 가족을 보여주죠. 이때 무척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들 가족의 일상을 바라봤을 때 무척이나 평범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낯선 부조리는 아닙니다. 악은 때때로 누구보다 평범한 얼굴을 하니까요. 그 신들러 리스트를 제작한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극찬할 정도로 본 작품은 무겁고 묵직한 이야기를 지독할 정도로 탁월한 연출로 보여줍니다. 사실 일반적인 관람객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찾을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역사를 그려낸 탁월한 연출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시네필 분들이라면 이 작품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어떠신가요? 마지막 작품은 지난 5월 22일에 개봉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입니다. 본 영화는 지난 2015년에 개봉한 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주인공 퓨리오사의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녹색 풍요의 땅에서 살던 그녀가 어째서 황무지 시타델의 전사가 되었는지, 그녀가 왜 그렇게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지 등 그 성장 배경을 풀어내고 있죠. 본작에서는 퀸스 갬빗, 더 메뉴 등으로 알려진 아냐 테일러 조이가 퓨리오사 역을 맡으며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퓨리오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액션이 많고 대사량이 적은 만큼 표정 연기가 중요한데 본 작품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죠. 또한 우리에게 토로도 너무나 익숙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역시 작품의 메인 빌런 디멘토스 역할을 맡으며 완벽한 이미지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전작의 서사가 맥스를 중심으로 흐르며 배경처럼 지나간 설정들이 구체적으로 연출되는 점, 또한 퓨리오사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 자체의 서사를 멋지게 구축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광활한 황무지 위에서 펼쳐지는 질주, 엔진 소리와 피비린내 가득한 액션 등 매드맥스 시리즈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개봉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극장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6월의 영화 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오늘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콘텐츠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